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을 여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메콩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해질녘이 되니까 확실히 낮 시간대보다는 덜 덥더라고요. 또 현지인들이 강변에 많이 나와 계셨는데요. 아마도 더위를 식히시러 많이 나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콩강 바로 건너편은 태국의 농카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요. 마음만 먹으면 꼭 건너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거리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볼 때 그 거리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이 메콩강 주변에는 꽤 큰 규모의 야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큰 규모였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규모의 놀이공원까지 있을 만큼 정말 큰 야시장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야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이 야시장은 메콩강변 공원길을 따라서 길게 형성된 야시장인데요. 제 생각에는 길이가 1에서 1.5km 정도는 좋게 돼 보였습니다. 주로 의류와 액세서리 위주로 판매하고 있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야시장 규모에 비해서 구경할 거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냉장고 바지가 눈에 띄어서 잠시 구경을 했는데요. 이 냉장고 바지가 45,000끼비거든요. 45,000끼비면 한국 돈으로 약 2,800원 정도인데요. 이 비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할까 하다가 다음 가게도 구경하려고 좀 걸어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서는 또 25,000끼비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잖아요. 이렇게 동남아 야시장에서는 절대 첫 가게에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좀 걸어 보셔야 돼요. 바지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좀 많이 샀습니다. 제가 입을 잠옷이랑 그리고 지인분들 나눠드릴 선물용으로 총 5벌을 구매했어요. 근데 이 바지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이 판매하시는 분이 분명히 프리 사이즈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지가 많이 작아서 집에 가져왔지만 잘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야시장 규모가 정말 상당했는데요. 판매하는 물건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래도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나름 쏠쏠하더라고요. 조금 덥긴 했지만 야시장 끝에서 끝까지 걸으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사실 딱히 사고 싶은 물건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 구경하는 재미에 이끌려서 계속 걷게 되더라고요. 물건 구경, 사람 구경 하면서 덥지만 야시장 끝까지 구경을 했습니다. 야시장을 구경하다 보면 이렇게 기념품 가게도 있는데요. 사실 이 기념품 가게에 살만한 물건은 딱히 없어요. 특별하게 갖고 싶은 물건도 보이지 않았고, 사실 기념품용으로 살만한 건 자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석 몇 개를 구매했습니다. 야시장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저를 멈춰 세우더라고요. 멈춰 세운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 지금 번역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직업 여성이에요. 제 호텔에 같이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시장을 걷다 보시면 이렇게 직업 여성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거절을 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또 잘 가라고 인사하더라고요. 돌아서면서 이게 뭔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그랬습니다. 아까 해질녘에 봤던 놀이공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어온 이유는 아까 낮에 보니까 이 놀이공원 옆쪽으로 식당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할 겸 걸어왔고요. 걷다 보니까 이 범퍼카 타시는 분들이 참 재밌어 보이길래 잠시 멈춰서 구경을 좀 했습니다. 놀이공원 바로 옆에 있던 야시장이고요. 이 야시장은 공원길에 있던 야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식당들만 모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식당들이 약 30-40개는 돼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메뉴는 다 비슷비슷해서 마음에 드는 가게 아무데나 앉으셔서 식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잠깐 듣고 있었는데 이 틀어놨던 노래가 중간에 막 끊기더라고요.
꼭 예전에 테이프 틀어놓으면 테이프 씹히듯이 그렇게 끊기더라고요. 메뉴판을 봤는데요. 이 음료 메뉴판은 그래도 뭐가 뭔지 알 수 있었는데 이 식사 메뉴는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음료랑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역시 이 동남아 야시장에서는 위생은 포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컵을 재활용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 더러워가지고 제가 근데 이 주문한 걸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해서 먹긴 먹었는데요. 지금 다시 봐도 더럽네요. 설마 재활용한 건 아니겠죠?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은 돼지고기 튀김인데요. 옆에 있는 소스는 새우젓에 고춧가루 섞은 맛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느끼했던 저 돼지고기 튀김을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느끼함도 사라지고 괜찮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찾은 곳은 라오스에 오면 누구나 다 간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마크2라는 비어바인데요. 여기가 그렇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봤는데요. 밖에서만 봐도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가게 안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밥도 먹고 왔고요. 또 원래 그렇게 술을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콜라 하나랑 감자튀김 하나 시켜놓고 잠시 앉아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 가수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모르는 여자분이 그냥 제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앉았어요. 여기 원래 시스템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 오케이.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제 옆에 와서 앉을 때 요거 컨텐츠 각좀 나오겠는데? 하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번역기로만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해서 이 사람 요 맥주 한 잔만 사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가 좀 핫하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였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마크2에서 나와서 슈퍼마켓으로 왔습니다. 슈퍼마켓으로 온 이유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라오스에 오면 꼭 사가야 되는 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빵을 찾으러 왔습니다. 슈퍼마켓 구경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저는 마크2보다 슈퍼마켓 구경이 더 재밌었습니다. 바로 이 빵입니다.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바나나 맛도 있고요. 딸기 맛도 있고 커피 맛도 있는데 제가 종류별로 다 사와봤거든요. 바나나 맛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카스테라 같은 빵 사이에 바나나 잼 같은 게 들어있는데 많이 달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혹시 라오스 여행 가시면 이 빵은 사오시길 추천드릴게요. 숙소 앞에 메콩강변에 있던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여기를 지나다니면서요. 외관이 참 예쁘게 생겨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에야 오게 됐습니다. 스타벅스에 온 이유는 시티컵을 사려고요. 제가 다니는 지역마다 시티컵을 모으고 있는데 머그잔 말고요. 이 조그만 에스프레소 잔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가 참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적지가 않았는데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구역까지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 15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녁도 해결할 겸 라운지를 이용했습니다. 라운지에 세팅된 음식들은 대부분 간식 위주였고요. 물론 샌드위치랑 피자가 있긴 했었는데 맛은 좀 그랬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용하긴 했는데요. 이 라운지 이용 요금이 $20거든요. PP카드 사용도 안 되고요.
근데 $20의 값어치는 솔직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때우기에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짧은 주말간의 찍먹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짧은 여행이라 좀 아쉽긴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